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한 오래된 저택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곳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 대학 동아리에서 귀신의 존재를 밝히겠다고 나선 5명의 학생들이 이 저택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생들은 해가 지기 전에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대문을 지나 자물쇠가 부서진 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곳곳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첫눈에 보기에도 오랫동안 사람이 발을 들이지 않은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첫날 밤 학생들은 저택을 돌아다니며 녹음기를 설치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녁이 되자마자 주위 공기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첫째 날은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갔고 학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잠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한 학생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 다른 학생들은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저택을 뒤졌지만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짐은 방에 그대로 있었고 그의 전화기는 책상 위에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4명의 학생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던 중 저택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문 밖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을 때 그들은 그곳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갈수록 불안해졌고 저택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출구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문도 열리지 않았고 밖에서는 아무리 소리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택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학생들은 저택 내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했고 지하로 내려가자 기괴한 장식과 낯선 상징들로 가득 찬 방을 발견했습니다. 중앙에는 큰 원형의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그동안 사라진 친구의 모습이 불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보고 있다는 공포감이 엄습해왔고 순간 지하실의 문이 쾅 닫혔습니다. 침묵 속에서 학생들은 서로를 응시하며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제단 위에 놓여있던 초들이 하나 둘씩 저절로 켜지더니 제단 위에 있던 모양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나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에는 이미 새벽이었고 저택 앞에 쓰러져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들이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지만 사라졌던 친구의 행방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저택에 들어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 저택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그 저택은 여러 명의 무모한 도전자들을 끌어들이곤 했지만 그들 역시 하나같이 기괴한 경험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밤마다 들리는 발소리들 때문에 미쳐갔고 또 다른 이는 품속에 차갑고 오래된 장신구 같은 것이 남겨졌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그 저택에 들어가면 결코 무사히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여름의 무더운 밤 나는 자취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저녁 먹고 남은 배달 음식 냄새와 내 방에 퀴퀴한 공기가 뒤섞여 있었다. 창문을 열어두었지만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고 나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선풍기를 방으로 틀어놓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 나는 대한민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이라는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게시물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던 한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했다. 그녀는 오래된 한옥에서 생활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었다. 항상 저녁 10시가 되면 집 밖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발자국 소리는 매일 점점 더 가까이 들려왔고 마침내 그녀의 현관 앞에서 멈추었다. 여성은 무서움에 떨며 경찰에 연락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날 밤 그녀는 방 안에서 작고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무언가가 창문 밖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희미한 소리는 점차 뚜렷해졌고 그녀는 그 소리가 아무도 알 리 없는 자신의 어린 시절 애칭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두려움에 몸이 굳은 그녀는 불을 켜고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문 밖은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그날 밤을 어찌저찌 보내고 다음날 아침 가장 빨리 도시로 떠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녀의 문 앞에는 이상한 무언가가 있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즐겨 입던 낡은 원피스가 깨끗하게 세탁된 채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이 상황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을 어귀에 사는 한 무속인을 찾아가게 된다. 무속인은 그녀의 얘기를 듣고 난 후 그녀에게 한 가지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래된 한옥에는 그녀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무언가가 깃들어 있으며 그것과 교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무속인은 그녀에게 한밤중에 혼자 그 한옥 마당에서 촛불을 켜고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세 번 부르라고 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밤이 되었고 그녀는 피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이끌려 촛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어둠 속에서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고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 순간 공기 중에 알 수 없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녀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바람이 멎은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이 낯선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당은 사라지고 오래된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는 숲속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상한 편안함과 익숙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숲속을 걸었고 마침내 한 작은 연못가에 도착했다. 연못은 잔잔하였고 그녀는 그곳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거기엔 그녀의 모습이 아닌 어린 소녀의 환영이 비치고 있었다. 그 소녀는 그녀에게 웃으며 손짓했고 그녀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여전히 마당에 있었고 모든 게 꿈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녀를 괴롭히던 발자국 소리와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사라졌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씩 그 집 근처를 지나며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소녀의 웃음소리를 들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곤 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되었다. 그날 밤의 일이 그녀에게는 무언가 잊고 있던 소중한 기억을 되찾아준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공포스러운 경험 속에서 그녀는 잊고 있던 과거의 한 부분, 그리고 그 속에 숨은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한 고등학생인 민수가 경험한 기묘한 사건을 다룹니다. 민수는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학업에 열중하던 나머지 야간 자율학습을 한창 하고 있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그날은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쌀쌀한 금요일 밤이었죠. 민수의 학교는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어 학생 수도 많지 않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학생들은 대부분 곧장 집으로 향했지만 민수는 그날 좀 더 공부를 하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외딴 교실에 홀로 남아있던 그는 책상에 엎드려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계바늘이 자정을 가리킬 때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실 창문 밖으로는 그늘진 운동장과 어둠 속에 조용히 자리 잡은 건물들만이 보였습니다. 비의 리듬에 맞춰 민수는 다시 책에 집중하려 했으나 잠시 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구석에서 조용한 바람이 스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가 홀로 있는 학교 안에서 들려왔다는 사실에 내심 무서웠지만 기운을 내어 일어나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왔을 때 학교는 낮과 달리 낯설고 음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전등조차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민수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는 3층의 구석진 음악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음악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계속해서 낮고 기분 나쁜 소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이올린을 가늘고 높게 켜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들을 때마다 심장을 죄어오는 듯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수는 호기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천천히 문을 밀어보았습니다. 음악실은 불이 꺼져 있어 매우 어두웠습니다. 민수가 할 수 있는 건 스마트폰에 플래시를 켜서 주위를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숨을 죽인 채 바닥에 놓인 책상과 의자들 사이를 살폈지만 아무도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연주가 멈췄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란 민수는 뒤로 두 발자국 물러났습니다. 그때 플래시 불빛 아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그것이 자신의 눈에 착시라고 되뇌며 밖으로 나가려는 찰나 한 여학생의 모습이 음악실 구석에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싸늘하고 기묘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민수는 필사적으로 말을 걸기로 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여학생은 천천히 머리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어 낮고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줘. 여기서 나가고 싶어. 민수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또 다른 사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야간 경비 아저씨가 플래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아저씨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온 민수는 여학생을 지켜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고 소름 끼치는 경험에 놀란 민수는 경비 아저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회 전 같은 학교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음악을 정말 사랑했지만 생을 다하지 못한 채 음악실에 올린 영혼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겨우 한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그 시간대에는 혼자 남아 공부하지 않겠다 다짐했고 그날 이후 학교의 야간에 혼자 있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민수에게 가끔 그 밤의 기억은 꿈처럼 찾아오곤 하지만 그는 늘 그 여학생을 위에 작게 남아 기도를 전하곤 합니다. 이렇게 민수는 그날 밤 학교에서 겪은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사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가슴 깊이 간직했고 누구에게도 잊혀지지 않을 경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